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즘 K뷰티 이야기로 정말 뜨겁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출 데이터,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들. 그런데 말이죠. 제 20년 경험으로 보면 모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환호성을 지를 때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현상의 뒷면, 그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리스크의 민낯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은 바로 이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 KBT 제2막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라고 해서 단순히 요약만 해드릴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데이터의 행간을 읽고 그 숫자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찾아낼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의 분석 로드맵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데이터로 그리고 결국 우리 계좌를 지킬 실전 전략까지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작전 계획 같지 않으세요?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K뷰티에 열광하는지 그 황금기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의 행간을 읽으면서 반전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핵심 딜레마인 성장 함정을 파헤친 뒤 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그 플레이북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K뷰티의 황금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아주 뜨겁고 매력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표 한번 보실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25년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화장품 강국인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 바로 뒤에 서게 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좀 올랐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글로벌 뷰티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의 변화입니다. 바로 이 숫자, 세계 2위라는 타이틀, 이게 지금 K뷰티 산업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시장은 원래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에 열광하거든요. 여기에 정부까지 기름을 붓고 있죠. 수출 상품화부터 자금, 복잡한 규제 대응까지 말 그대로 K뷰티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중소브랜드들은 더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고 수출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과속성장은 항상 그림자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아주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짜 분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데이터의 행간 읽기,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스토리는 이렇게 완벽한데 왜 이 리포트 깊숙한 곳의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미묘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마치 화려한 파티장 아래에서 들려오는 작은 균열음처럼 말입니다. 그 소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성장의 함정이라는 개념인데요. 특히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ODM, 즉 주문자 개발 생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들은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일종의 공장 역할을 하는 곳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매출 채권 횟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물건은 팔았는데 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오른쪽이에요. 기업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잉여현금 흐름, 즉 실제 회사 금고에 쌓이는 돈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모순입니다. 매출은 폭발하는데 정작 회사 통장은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성장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주문이 폭증하니까 공장은 더 지어야 하고 원자재는 미리 사둬야 하고 고객사는 늘어나니 품질 관리는 더 어려워지죠. 결국 버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빨리 늘어나면서 최악의 경우 흑자 도산의 위험까지 생기는 겁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 트래픽은 폭증하는데 현금이 말라서 사라져간 수많은 닷컴 기업들. 그 패턴이 떠오르더군요.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성장통,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과연 누가 살아남아서 진짜 승자가 될까요?
리포트는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열 이후 관리 역량이 검증된 대형 ODM, OEM으로 수주가 재집중될 것이다. 결국 단기적인 성장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품질과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체력, 즉 이 혼란을 감당할 시스템을 갖춘 관록 있는 대기업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죠.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중소형사들이 단기 성장성 같은 화려함으로 주목받을 때 대형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까다로운 규제 대응력, 그리고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라는 구조적 우위를 조용히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열기가 식고 파티가 끝나면 결국 이런 내실, 즉 구조적 혜자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건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 계획, 즉 플레이북을 가져야 할까요?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실전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3가지 원칙.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제품을 직접 기획해서 파는 브랜드사인지 뒤에서 만들어주는 ODM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크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둘째, 이제부터 재무제표 보실 때 매출액보다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보십시오.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매도 원칙을 세우세요. 트레일링 스톱이 좋은 예시죠. 이런 성장주는 오를 때 무섭게 오르지만 고점 신호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시스템이 여러분의 수익을 지키게 하십시오. 파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밸류에이션 표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ROE가 거의 70%에 달하는 APR, 그리고 안정적인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또 ODM의 대표주자 코스맥스. 지금 이들의 주가에 과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현금 흐름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저의 스탠스는 선별적 낙관론입니다. K뷰티의 성장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제는 그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검증된 기업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파티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그 뒷정리, 즉 설거지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죠. 현명한 투자자는 파티가 한창일 때 누가 마지막에 계산서를 들게 될지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